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강의하고 이제 조금 벗어나서 바람을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바람을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회전 성분의 바람과 발산 성분의 바람이 있다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와도, 그러니까 회전, 소용돌이도의 개념을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용돌이도와 발산장, 그리고 상승운동,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람이 회전하는 성분과 발산하는 성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회전 성분의 바람과 발산 성분의 바람, 그리고 소용돌이도, 발산장,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 강의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의 강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벡터로 나타내면 굉장히 익숙하시죠. 자, 예를 들어 적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로 동풍이 불고 있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분다는 거 모두 다 이해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벡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람은 연직 성분의 바람이 아니라 수평 성분의 바람만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벡터인데, 벡터라면 두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동서방향 성분 그리고 남북방향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서방향 성분을 조널 윈드라고 하고요. 남북방향 성분의 바람을 메리조널 윈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 바람을 조널 윈드만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널 윈드만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널 윈드, 다른 말로 동서방향 바람이죠. 동서방향 바람을, 이제 이것은 동서방향은 크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미 방향은 동서로 정해졌으니까 그 바람을 크기만 그려보면 지금 중위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수값,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부는 그런 바람, 그리고 적도 지역은 이렇게 동풍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방향 성분도 이런 식으로 어떤 스칼라 필드로 표현을 해보면, 남북 방향 바람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서방향 바람과 남북 방향 바람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람을 요약하면 동서방향과 이렇게 남북방향으로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죠. 어떤 벡터로 표현된 바람을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분해하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리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분해해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상역학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원리가 있구나. 즉, 바람을 우리가 직관적인 동서방향 바람, 남북방향 바람이 아니라 회전 성분 방향과 발산 성분 바람으로 분해할 수 있구나라는 원리를 알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이제 종관기상학을 공부를 해 나가다 보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대규모 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지균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 지균풍이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규모가 큰 현상에서 이제 맞게 되는 바람인데요. 우리가 점점 작은 규모로 가게 되면 이 지균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지균풍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회전 성분으로만 존재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를 돌아가 보시면 지균풍의 발산을 취하게 되면 이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역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어떤 기본적인 밸런스는 회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회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이 회전 성분으로 구성된 어떤 필드가 어떤 자발적으로 발산 성분의 바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로 이런 과정을 어저스트먼트라 그러는데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사실은 제가 강의 첫 장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비가 오더라도 크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 이것은 그 온도풍 균형을 다시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도풍 균형에 들어가는 하나의 식이 뭐냐면 지균 균형입니다. 결국 온도풍 균형이라는 건 정력학 균형과 지균 균형의 복합이죠. 앞에서 배운 부분을 다시 제가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풍 균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에서 우리 대기가 일반적으로 만족해야 할 원리입니다. 대부분 만족하는데 이게 그 자체로 뭔가 유지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온도풍 균형이 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파괴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운동, 하강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웨더고 웨더 현상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온도풍 균형, 지균 균형을 맞춰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시간을 거쳐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전 성분, 바람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학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성분은 이 회전 성분이다. 그러나 이 회전 성분만으로는 우리 역학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상 성분을 통한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원래 회전 성분이 훨씬 발산 성분보다 그래서 크겠죠. 자,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이런 수평 성분의 동서 방향, 남북 방향 이런 바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의 개념으로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역학적으로 유효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어떻게 바람을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은 회전 성분의 바람과 발산 성분의 바람으로 분해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분해된다는 말인데요. 회전 성분, 말 그대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바람이 어떻습니까? 회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쉽게 말해서 수렴하고 있죠. 이 두 개를 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것이 우리가 헬름홀츠 정리라는 것을 이용하면 뭐 수학적으로는 제가 깊이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직관적으로 아하, 바람이 이렇게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은 굉장히 다른 녀석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두 개의 임의의 바람은 이 두 개의 합으로 적당히 표현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회전 성분을 프사이 성분 그리고 발산 성분을 카이 성분이라고 이렇게 보통 기호를
만들어서 붙이는데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수식들을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쓰는지 잘 이해되시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름홀츠 정리에 따르면 바람은 모든 임의의 바람은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다가 이제 병진 운동이라는 부분을 둬야 되는데요. 그냥 회전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고 수평 이동하는 부분 성분까지 포함해야 모든 바람이 표현이 되는데요. 편의상 이번 강의에서는 수평 바람은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벡터 V 사인은 여기서부터 이제 수학인데요. 어떤 유선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하고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K 컬을 취하면 V 사이가 나옵니다. 회전 성분의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V 카이 속도 포텐셜 카이를 이제 우리 속도 포텐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정의이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다시 벡터가 되고 이것이 발산 성분의 바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헬름홀츠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프사이를 2번 미분해서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배우게 될 소용돌이도가 되고, 소용돌이도는 기본적으로 회전량을 측정하는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이번에는 그 속도 포텐셜을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발산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헬름홀츠의 정리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문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이건 어떤 수학적인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앞으로 나오는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그려봅시다. 이제 300헥토파스칼 전구 소용돌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전 성분을 측정하는 스칼라. 그래서 소용돌이도가 크면 클수록 이 지역에서는 뭔가 회전 성분의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그러니까 회전 성분의 바람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런 소용돌이도를 그려보면 어느 지역에서 회전 성분의 바람이 굉장히 강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선함수는 스트림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유선함수는 수학적으로 인버스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와도에다가 인버스 라플라시안을 붙여서 정의가 됩니다.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두 번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델 오퍼레이터를 2번 미분하는 그런 연산자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이것의 역함수가 되겠죠. 볼티시티, 즉 와도를 라플라시안의 역함수를 취하면, 인버스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유선함수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수식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트림 펑션은 이런 형태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중위도에서는 이 스트림 펑션이 지오 포텐셜 하이트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개념이 왜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는 지오 포텐셜이 낮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건 저기압, 고기압 뭐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스트림 펑션과 지오 포텐셜이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서 직윤풍을 생각해 보면 이런 라인을 따라서 지금 바람이 불게 되겠죠. 평형하게. 저기압을 왼쪽에 두고 바람이 불게 되니까요. 이런 바람이
지균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선함수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로테이셔널 윈드도 지균풍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도에서는 회전 성분의 바람이 지균풍이고 지균풍이 회전 성분의 바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트림 펑션을 알면 바로 수학적으로 로테이셔널 윈드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 개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로테이셔널 윈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스트림 펑션의 그레디언트 취하고 K 컬을 취하면 스트림 펑션에서 유도되는 회전 바람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전 바람 벡터는 유선 함수에 평행하게 이렇게 항상 따라서 부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그런 어떤 바람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극지역의 어떤 저기압성 순환을 중심으로 이제 유선 함수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거의 지균풍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듯이 지균풍과 회전 바람 벡터는 거의 같은 개념이고, 그리고 유선 함수와 지위고도, 지오 포텐셜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산을 그려보겠습니다. 발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발산장의 유닛은, 1 of second가 되고요. 그리고 크기는 약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기본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산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바람장이 어떻게 불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바깥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파랗게 된 부분은 이렇게 바람이 수렴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발산장과 속도 포텐셜은 어떤 관계가 있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 볼티시티와 인버스 라플라시안 관계가 있었듯이 이제 발산장과 속도 포텐셜은 이런 인버스 라플라시안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속도 포텐셜과 이제 그 발산 바람 벡터는 속도 포텐셜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발산 바람장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게 추정할 수 있죠. 속도 포텐셜이 지금 여기 보시는 쉐이딩인데 붉은색 부분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분포된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레디언트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나가죠. 이것이 바로 발산 바람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유선함수장과 속도 포텐셜, 그리고 회전 성분 바람과 발산 바람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우리가 그걸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헬름홀츠 정리 같은 경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증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 강의가 뭐 수학 강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럴 20분 정도 30분 정도 강의해서 할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장의 분해를 하나의 챕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람이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분해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우리가 뒤에 나오는 그 소용돌이도의 개념을 잡는데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산 성분이 그 다음에 회전 성분과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우리 그 날씨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데 뒤에서
배우는데 근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나올 그런 개념들에 좀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의에서 요 회전 소용돌이도라는 개념을 3, 4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 발산의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그 준지균 역학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요 기본적으로 오메가 이퀘이션의 오메가 이퀘이션이 아니라 그 P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기압 좌표계에서의 그 연속 방정식을 이용하면 발산장만 알면 상승 하강 운동을 또 알 수 있고 이것이 강수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개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규모 운동에서 이제 발산 상승 운동은 이 대규모 운동의 균형을 맞춰주는 영어로 표현하면 adjustment proces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조정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운동이 진행이 되다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조정항들이 막 발생을 해서 대규모 운동의 패턴을 바꾸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순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 대기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강의가 진행돼서 돌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를 하면 수평바람은 회전 성분과 발산 성분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전 성분 바람이 유선 함수나 소용돌이도를 알면 완벽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먼저 와도를 알면 이 소용돌이도를 알면 이 소용돌이도에서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소용돌이도에서 이제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유선함수장이 되죠. 그죠? 반대로 유선함수장에서 라플라시안을 취하게 되면 그 소용돌이도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유선함수를 알면 기본적으로 이런 벡터 연산을 통해서 케이컬 그레디언트 사이를 통해서 회전 성분 바람을 항상 구해낼 수 있죠. 그리고 지균항과의 관련성은 이 와도를 지균 와도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지위고도장을 F로 나눈 것이 유선함수장과 같은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균풍이라는 것을 또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선 함수로부터 구하는 회전 벡터와 거의 같은 바람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러한 관계들을 좀 배웠는데요. 먼저 이제 또 발산장을 속도 포텐셜에 2번 미분한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발산장을 구해낼 수 있고 속도 포텐셜을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발산 벡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걸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앞으로 강의에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지닌 의미를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종간 기상 및 대규모 역학은 주로 이러한 회전 성분들로 이루어진 균형 잡힌 상태로 1차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발산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이 강의 후반부에서 배우게 될 준지균 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러한 발산장이 어떻게 이러한 지균 균형들을 유지하게 만드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발산장이 없다면 우리에게 강수와 날씨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강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배워나갈 예정이니까 이런 어떤 기호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